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일요일 늦은 밤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 네 글자 주식 투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댓글 중에 한 분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선생님, 저의 지인이요. 저번에 투자고수 박경철 씨가 강연해서 주식은 결국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요? 했습니다. 답을 드려볼까요? 두 가지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입니다.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국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꼭 해야 됩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박경철 이 사람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지금도 안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과 의사로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필명이 더 유명합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 씨입니다. 이분은 외과 의사이면서도 이 금융, 경제 이런 쪽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몇 권 썼는데 그 중에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 책을 한 10년 전쯤에 읽었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지금도 아마 살 수 있을걸요. 기회 되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결국 안 하는 게 낫다고 했다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비극 중 하나는 기본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장기 투자하라,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라, 이와 같은 말 조금만 하고 나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조금만 하고 나면 다들 부정하려고 든다.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논리를 내세운다 했어요.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장은 기본적 분석가든 기술적 분석가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누구든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어떻게 펼쳐집니까?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압니까? 각자 자기의 미래, 자기의 삶의 미래 앞날도 아무도 모르는데, 마찬가지로 이 주식시장의 미래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론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거나 자신의 비법을 배우면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식시장이 이럴 것으로 추측된다거나 시장이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혹은 저렇게 대응하겠다고 대책을 내놓는 것은 합리적인 분석이지만, 주가가 바닥이니 사고 고점이니 팔자고 하는 것은 거의 협잡꾼이나 몰입애들의 속임수 수준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능하면 ETF에 투자하라,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라, 사고 파는 단타를 하지 마라, 분산 투자를 하라 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이 돈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 팔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타를 치는 사람이에요. 시장을 내가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주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식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매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매도하신 분들은 벌써 노후 생활비로 뺏기 위해서 매도하신 겁니까? 그러면 정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때문에 지금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정석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익이 났다고 매도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항상 제가 초재일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팔다 보면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때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때 상승할 때 그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보는 것인데 그때는 이미 팔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수익을 봤다고 매도를 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사지도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익을 그대로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매수,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 회사의 주식수 보면 뭐 1,000만 주, 2,000만 주, 1억 주, 주가 다 몇 주 수량이지 않습니까? 내가 100주 사든 1000주를 사든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 주식을 매수하면 나도 그 회사의 사업 동업자예요. 그러한 마인드로 주식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날수록 나의 수익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분을 사서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사업 동업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면 나의 수익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다가 또다시 얼마에 사고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서 판다고요? 절대 그건 개인 투자로선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 내용을 보면 주식시장은 피땀 흘려 벌은 개인의 돈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뺏으면서 연료로 기차는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식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민물고기에 비하면 송사리, 피라미예요. 민물고기의 송사리, 피라미가 감히 민물의 저항 쏘가리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또 외래어 중 입이 큰 베스입니다. 그렇게 큰 입이 큰 베스와 민물의 저항 쏘가리에게 아주 작은 송사리 피라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분을 들고 있으면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날수록 나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또 한 번 소개합니다. ETF 나스닥 100과 S&P 500 두 상품 다 힐링 여행자님 추천으로 들어와 있는데 계속 박스권에 머물러 있네요. 다른 단일 종목에 비해 너무 수익률이 저조해서 현재로서는 너무 아쉽네요 했어요. 저는 이러한 글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자꾸 오르길 바라면 과연 1억 원어치 3억 원어치 산 사람일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주식 투자한 지 몇 달, 한 달, 얼마 안 된 사람일 텐데 얼마나 모았길래 자꾸 오르길 바라는 건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3%, 5%가 아니라 20%, 30%, 40% 떨어지면 이런 사람들 분명히 나를 원망을 할 텐데 이런 마인드 가지고 과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댓글을 한 사람만 달았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과연 얼마치 모으셨어요? 몇 주를 모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작한 지 얼마 되셨죠? 그러면 앞으로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견딜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 투자요? 제 생각에는 어림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 횡보한 기간 기껏해야 2달이에요. 그 횡보한 기간에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기회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사모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다리기 답답해서 그 2달을 못 기다리고 팔고 다른 데로 옮긴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5만 원대 머물렀을 때 내가 좀 더 샀어야 되는 건데. 아니, 내가 그걸 못 기다리고 다른 종목을 샀더니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 그게 주식입니다. 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세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그대로 3년 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률이 저조해서 현재로서는 너무 아쉽네요 했는데 지금 산지도 얼마 안 됐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분명히 수량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오르기를 바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3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 횡보할 때 과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을까? 아마 주식 투자를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겨우 300만 원치 500만 원치 사 모았는데 앞으로는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오르기를 바라겠죠. 앞으로도 계속 사 모아야 되는데 왜 오르기를 바라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 하락하죠? 못 견딥니다. 그때는 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 남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된 이유가 남 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난한 것은 자기 책임인데 내가 가난한 이유가 다 남들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장기 투자 못합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다가 병 얻을 것 같아요. 정신적인 병 걸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초조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해요.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는 장기 투자 절대 못합니다. 지금 잘 안 올라요? 횡보하고 있어요? 기회예요. 이럴 때 모아두세요. 삼성전자 5만 원대에 머물러 있을 때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 분의 댓글이 또 하나 있는데 그분의 댓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댓글의 이름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김명숙 씨. 조금 전에 올렸어요. 어떻게 강의대로 똑같이 되는지 6개월 전 강의 들어보니 오늘 12월 13일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데 소름 돋네요. 선생님 덕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셨습니다. 6개월 전 또 주가가 항상 제일 밑에 떨어졌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다시 한번 영상들 그동안 다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걸 보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우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은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할 분들입니다. 매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늙어서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노후에 그때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품 주식들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기회예요. 내가 3억 원어치, 5억 원어치 다 사놨어요? 그렇다면 오르길 바라죠. 그런데 대부분은 계속 매달 월급 받는 대로 돈이 생기는 대로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급하게 오를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나스닥, S&P 500 그동안 과거의 차트를 보세요. 정확히 우상향을 했던 그러한 지수들입니다. 이것은 단일 종목이 아니라 ETF입니다.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는 한 이런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과 똑같이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조바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